훈민정음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 글자 훈민정음, 한글이 아주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대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이 훈민정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배우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글자를 배우고 또 문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훈민정음과 우리 한글 맞춤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자질문자 또는 체계 음소 문자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그냥 음소 문자로 한 단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자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이소리, 목구멍 소리.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를 않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배우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모음, 가운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기본 모음 11개를 아, 으, 이, 오, 우, 아어, 요, 유, 야여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훈민정음에서는 실제로 우리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이런 순서로 모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훈민정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음과 모음의 순서대로 배우지를 않고 다른 식으로 배우고 있네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자모의 순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1446년에 발간된 훈민정음에서 설명해 놓은 그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데서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글 자모를 배우고 있느냐 하면 1527년 최세진이라는 분이 만든 훈몽자회라는 책의 범내에 나와 있는 언문자모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1933년 10월달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토대로 해서 1980년 한글학회에서 만든 한글 맞춤법에 근거해서 1989년부터 문교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글 자모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묘하지요. 굉장히 훌륭한 한글 사용 설명서 훈민정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한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훈몽자회는 한자 학습서였습니다. 이 한자 학습서의 한 부분에 범내에 우리의 자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이렇게 한문의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토를 달하는 거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표시하는데 이 훈민정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몽자회의 범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음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초성, 종성, 통용 8자, 초성과 종성에 함께 쓰는 8글자, 또 초성, 도경 8자, 초성에만 쓰는 8글자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 글자 밑에 한자로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역,
즉 기자의 앞에 초성에 나는 소리가 이것을 표시한다. 역자의 마지막에 나는 소리가 이거다라는 식으로 밑에 소리가를 나타내는 한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훈몽자회에서 이처럼 자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근거가 된 것은 훈민정음 종성해 끝소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종성해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성은 요 8글자만으로도 넉넉히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최세진은 이 8글자는 초성과 종성에 함께 쓰고 나머지 글자들은 초성에만 쓴다라는 결론이랄까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음을 부를 때 이름을 붙여서 부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이름은 사실은 훈몽자회에 나와 있는 각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읍, 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역자를 빌려왔고요. 시읒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역시 없어서 옷, 의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옷 대신에 여기 한자, 의자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초성에만 쓰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 읒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 치, 키티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제 지읒, 치읒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음의 경우에도 모음 음가를 이 한자를 빌려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 이, 아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응, 이, 사를 사용하면서 이 경우에는 종성은 사용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오로지 가운데 중성만 사용하고 사의 경우에는 초성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옷 발음을 빼면 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음의 음가를 나타내는 것도 한자를 빌려서 동국정원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이 훈몽자회를 집필한 최세진이 이 책을 집필하기 한 80여 년 전에 발간된 훈민정음을 보고 그런 책을 썼을까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그 기본 그 중간음 가운데 소리에 해당하는 아, 으, 이의 음가를 표시할 때 한자 사, 이를 사용했습니다. 훈몽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 집필하신 훈민정음에서는 탄, 즉, 침 한자를 써서 여기에 가운데 소리가 이 각각의 음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도 훈몽자회를 지은 최세진은 훈민정음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훈민정음에서는 자모라는 한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초성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요. 훈몽자회에서는 자모를 그 낱낱의 글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두 책 사이에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최세진은 훈민정음의 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설음과 반치음을 다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자음 17자를 아, 설, 순, 치, 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지요. 소리의 공통점을 토대로 해서요. 그랬는데 우리 한글 맞춤법을 보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훈몽자회 최세진이 주장한 것 같이 초성과 종성에 같이 쓸 수 있는
자음과 초성에만 쓰는 자음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자음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부릅니다. 자질문자는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음성적 특징, 즉 소리의 자질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인데요. 유일하게 우리 한글이 자질문자입니다. 이런 자질문자가 어떻게 해서 단순한 음소문자, 영어 알파벳이 단순 음소문자인데요. 음소문자로 전락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527년에 훈몽자회를 펴낸 최세진도 그렇고 또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조선어 학회 학자들 모두가 훈민정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1940년에 이 훈민정음이 발견된 이후에도 이 책의 내용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한글 맞춤법을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모순이 발견됩니다. 한글 자모의 순서는 팔종성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즉, 이 8글자는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쓸 수 있는 글자, 6글자는 초성에만 쓰는 글자라고 해서 이런 순서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사실 총칙에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꼬치를 적을 때는 꼬치로 적지 않고 꼬 밑에 치읓 받침을 넣고 쓰는 것을 옳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치읓을 종성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팔종성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이렇게 모순이 발견되는 게 현실입니다. 훈민정음에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잘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순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체계가 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든 원리를 집필한 김명호 한글 연구가께서는 새로운 우리 한글 순서와 한글의 이름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훈몽자회에서 사용한 한자 대신에 우리의 한글 음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자. 그래서 자음에 기본 모음 의, 이를 붙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 이름에 종성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모음 2개를 사용하니까 자음 이름은 2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아주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그런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순서와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는 모음과 자음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자음과 모음을 모두 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 모음 의와 이를 자음에 붙이면 극이, 크기, 느니처럼 만들어지죠. 이 이름들을 자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를 가지고 한글을 처음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또 발음을 익히는데도 아주 용이합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최세진 선생이 쓴 훈몽자회를 토대로 해서 만든 맞춤법에 따라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써놓은 훈민정음, 즉 한글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가이드북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아주 거센데요. 그런 외국인들에게 우리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쉽게 우리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